주민들의 마음은 민심이 떠난 거예요. 이제는 못 참겠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사건을 주도한 것은 반북 단체인 자유조선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당당하게 이념과 사상을 따른다고 밝힌 조직이 있다. 그 이름은 새조선입니다. 김일성의 표식비로 추측되는 비석에 먹물을 뿌리는 영상인데 북한 엠베시에 이런 낙서를 하는 거죠. 북한 전역에 이런 비밀 결사 조직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정당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체제 균열의 조짐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제 겁이 난 거죠. 그럼 우리가 시위 이렇게 방패와 쉐파트를 풀어가지고 진압을 하겠다.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거예요. 최근에 중학생밖에 안 된 어린 청소년들 30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근데 그 이유가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이게 진짜로 실제로 집행이 된 건가요? 사실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이게 사실은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이 나이로 보면 10대 초중반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그 중학생 정도 뭐 이 정도의 나이인데 30명이나 단체로 공개 처형을 한다. 이게 거의 사실입니까? 한 학급을 몰살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진위 여부를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런데 조금 요 뉴스는 조심스럽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사에는 이제 30명을 공개 처형했다 단체로라고 나왔는데 사실 처형과 처벌은 엄밀히 다르거든요. 30명을 그것도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 30명을 죽인 사건은 아직 공식적인 정보기관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30명이 공개 처벌됐을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한 민간 단체가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담아서 북으로 보냈고 그 안에 한국 드라마를 담은 USB도 같이 넣어서 보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습득을 해서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걸렸고 그래서 더 괘씸죄가 가중이 돼서 북한에서 이렇게 30명 가까운 인원을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로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너무 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새끼 내가 이렇게 그럼요. 인질극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아니, 정확합니다. 무언가 우리 쪽 대한민국 쪽의 남남 갈등을 노린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야, 니들이 보낸 전단에 있는 USB 보고 우리 애들 이렇게 처벌받고 있어. 또 보낼래? 라는 남남 갈등의 요소도 담아서 약간의 어떤 협박성, 네. 처벌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풀이됩니다.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다. 아 정말 치졸한 인간들. 치졸하죠. 처형이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처형이든 처벌이든 간에 지금 그 이유가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인 거에 주목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말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닌데 어린 아이가 그 호기심에 USB를 꽂아봤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니까 맞아요. 눈길을 떼지 못하고 봤을 수도 있는 건데 야, 이런 명목으로 아직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지금 북한의 현실인가요? 얼마 전까지 거기서 살다가 제가 최근에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살고 있을 때 당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는데 물론 뭐 30명씩 되는 그런 대량 학살 수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근데 그래서 최근 들어 요 코로나 기간에 더욱더 악화돼서 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체제가 엄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하기 얼마 전에도 있은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2023년 3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해남도 재령군에서도 11명의 그러니까 강력 범죄자와 한국 콘텐츠를 본 애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를 11명을 쐈거든요. 11명을 쐈거든요. 그때도 11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고 그야말로 그 무슨 전쟁 나서 시신을 실어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학살 수준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대개 보면 어떤 친구 하나가 분명히 단속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너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났어? 이걸 적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내 친구인 누구에게 이걸 복사 받아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를 또 잡아들이다가 또 적지거든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어디서 쭉 하다 보면 이게 30명이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이 애들을 놓고 볼 때 최근에 정확히 코로나 기간에는 처벌 수위를 엄청 높인 거죠.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제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유포시킨 자는 총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 법에 따라서 가끔 이런 한두 명을 이제 본보기 사례로 내세워서 이제 총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30명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처형을 했다.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이제 뭐 전원으로 이렇게 전해졌으니까 우리가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논란이 있지만 지난 1월에는 16살짜리 뭐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 이런 이유로 노동교화형 우리로 징역 12년형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었잖아요. 지금 썩어 빠진 괴뢰 문화는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살아남은 새 세대들을 반동 사상 문화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꽝에 대한 공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볼 때마다 너무 다 기가 보는 막혀서. 앞에서. 또 영상의 장면에서 보면은 인생을 이제 망쳤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북한 매체에서. 수십 개의 괴뢰 영화와 괴뢰 12곡, 20곡의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시켜 또한 꽝에게 반동 사상문화 대적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권고했습니다. 12년의 노동교화형을 권고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하십니까? 천벌을 받아야 되지. 괴뢰 문화에 유혹돼서 분별 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은 그 장소나 이런 영상을 보면 우리 곧 나이 또래 애들은 모여서 무슨 조그만 콘서트를 하거나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케이팝 공연을 하거나 이럴 정도의 그거고 이 드라마를 봤다는 것도 우리 같으면 뭐 설사 청소년들한테 금지된 뭐 성인물을 봤다 이래도 엄마한테 등짝 한두 대 맞고 말 일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예. 5년에서 15년형 징역을 하고 심하면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게 하는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사실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못돼 먹은 사이비 종교도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을 아마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보신 비디오 장면과 이거는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장면이에요. 네. 여기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갔고 북한에 관심 있는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특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30명의 네. 학생을 처벌하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국가 테러, 아니면 반역, 아니면 트리즌 이런 간첩 혐의를 받는 처벌과 똑같이 네. 같다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을 세계에서 아주 많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공개 처형을 하거나 공개 처벌을 하려면 국가에 뭐 대역죄를 지었다든가 반역을 했다든가 이 정도에 준하는 잘못을 했을 경우인데 지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거를 거의 그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네요, 거의. 사람이 육체는 통제가 가능해도 정신은 통제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정말 절망감을 느끼는 케이스가 딱 2개가 있거든요. 이게 SNS의 문제이기도 한데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네. 치유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평생 믿었던 거 속았구나. 이게 2개가 다 북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저 남한 드라마에선 저렇게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땐 다 사랑하고 저러는데 해외여행도 다니고 나는 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하고 난 불행하고 왜 난 해외여행을 못 가는가. 그렇지.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남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고 뭐 미제의 식민지고 하고 자랐는데 막상 드라마를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정신이거든요.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사실은 탱고의 나라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를 금지한 시기가 있어요. 독재 정권 시절인데 진짜? 탱고가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탱고를 금지시킨 이유가 딱 하나예요. 탱고 음악이 들리면 사람이 모이거든. 모이질 못하게 한 거예요. 어이구야.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뭐 조총련에서 못 듣게 한다는 아침 이슬이나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금지곡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건 운동권 가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거꾸로 이 노래를 금지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문화가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 주민들은 자기의 처지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이 거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의식이 거의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자유에 대한 가치도 깨닫고 그리고 문제의식이 이제 인식의 변화가 차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꿈, 뭐 나의 행복, 나의 미래 이런 그 나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이제 나라는 가치를 알게 되고 나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요. 그렇지.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것은 바로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 국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이건 완전히 그렇지. 결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개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탈북하신 여성분을 만났는데 한국이 너무 궁금해진 장면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때렸대. 드라마에서 그거를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았대요. 맞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충격이야, 충격. 썩병든 남조선 사이는 어디 여자를 남조선 뺑뺑이 때린다고. 그걸 보고 너무너무 궁금했대. 남조선이 궁금하다. 그리고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테이블에서 있다가 던지면서, 예, 던지면서 물 뿌려. 그래서 던지면서는 물 맞아도 되잖아요. 던지면서. 항상 보면 던지면서 물 뿌리더라고요. 야, 드라마를 잘못 보면 잘못 배우게 돼요. 내가 뭐 이걸 보고 잘못된 쇼킹해서 대한민국이 너무 궁금해졌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를 그 친구가 저한테 유나 동무 이거 남조선 드라마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소리를 질렀죠. 동무야! 아버지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만약 날 오케이 보고 굿다이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만들어놓은 쓰레기 영상물을 같이 보자고 그래! 딱 이랬어요. 와. 그러면서 다른 말 필요 없고 하나만 보래요. 하나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아서 가져오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내가 동무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주고 왔어. 이렇게 하고 봤어요. 그런데 성승환 오빠 보고 비판적일 수는 없잖아요. 일단 첫째, 솔직히 이해는 안 됐어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그 성애교의 친부모가 아닌가 마는가 막 이럴 때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일부를. 그래서 제가 다음 회에 계속 또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또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동무 아까 하나만 본다 이러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누구 딸인지는 알고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정주행을 했어요. 완전 끝날 때까지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꿈을 꾸면 성승환 오빠가 나오고 원빈 오빠가 나오고 계속 보다 보니까 저를 경적적으로 탈북시킨 건 장동건 오빠거든요. 이후에 모든 것. 고백을 했는데 이 여자가 안 받아줬어요. 그랬다고 신경질 난다고 집에 가더니 종이장 같이 생긴 걸 뭐 탁 들고 인천공항에 가도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발굴학을 안 받고 야 이거 뭐야 딴 세상에 있구나. 나는 저기에 한번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지. 이 탈북하잖아요. 야. 옛말에 자동차와 와인과 이 그 자유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유나 씨는 정말 인생을 바꾼 드라마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력 씨는 정말 내 인생을 바꿔놓은 드라마 없어요? 아니 뭐 많이 봤죠. 근데 뭐 좀 약간의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그때가 제가 한 19살쯤 될까? 그쯤 됐을 때일 거예요. 근데 그 인기가요를 딱 틀어서 인기가요를 보는데 거기서 그 소녀시대가 나와서 댄스하고 노래 엄청 이쁘게들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저희 아버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걸 보다 가서 그냥 마음이 좀 흥분돼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아니 저 남조선에 저렇게 이쁜 애들이 많은데 여긴 다 어디 간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속마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뒤에서 저희 아버님이 머리를 야 임마 김정은이가 다 데려갔잖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권력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독점한다는 걸 벌써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거를 케이팝 문화를 되게 디펜스를 본다는 이유 중 하나가 전쟁에서도 가면은 꼭 무기로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인포메이션 워페어라고 정보로 싸우는 거죠. 모르는 거에 전파하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케이어스를 만들기 위하여 막 이런 것도 작전 중에 작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작전이라고 보고 심하게 디펜스를 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활자나 오디오하고는 다르게 이 영상의 매체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이런 FBI 교관들끼리 그 훈련생들끼리 대화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욕망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것을 봄으로써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맞네.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강해요. 심지어는 그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 막 백인들을 막 흥분시키고 맞아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 딴 오상욱 선수. 너무 잘생겼잖아. 브라질에서 이제 누가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은 신이시여 어쩌다가 잘생긴 남자들은 다 나만에만 몰아놓고 있습니다. 아이돌 보다가 펜싱 선수까지. 이 사람들은 뭐 드라마 보고 뭐 이것만 보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다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그 영상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사실이 있고 또 다른 한편 판타지가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날조를 하면 되거든요. 논리는
궤변을 펴면 돼. 왜곡하면 되죠. 근데 이걸 딱 처음부터 딱 들어가지고 이 감정을 감성을 딱 장악해버리면 이건 수를 쓸 수가 없는 표현할 겁니다.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안 거죠. 이 사람들이. 이어서 제가 잠깐 이어서 한 토막 말씀드린다면요. 보면 지금 요즘 북한 그러니까 한류 세대들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제 친구들 이렇게 모여 앉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건 혁명의 1세 2세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들을 인정 안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네, 사실 제가 올해 일본 오사카에 북한 인권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단체 활동 중에 일환으로서 이제 젊은 이력 씨 같은 탈북민 청년들을 일본에 초청해서 토크 이벤트도 하고 네. 강연회도 하고 여태까지 없었던 형식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해보자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젊은 MZ세대 탈북민들을 보면서 정말 저천년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충격받은 게 그분들은 일상적으로 김정은을 개라고 부른대요. 개가 우리를 먹여 살려줄 건가? 우리가 왜? 강아지 말고. 개라고 부른다고. 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냐? 그 정도의 변화가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아무리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이 흐름을 예전대로는 절대로 되돌려 놓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듣던 분위기랑 지금 현재 2024년의 분위기랑은 너무 다른데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김정은 정권 무너지는 거 오늘 내일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순간 이렇게 되면. 하나의 단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난 5월 김정은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협적이고 굉장히 도발적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발칙한 영상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왔어요. 길진 않지만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파괴한다. 파괴를 하겠다. 뭔가 꺼내는 것 같아, 먹물. 어머나, 어머나, 저런 일이 있어, 진짜. 먹칠을 하는 거네 그야말로. 저건 어떻게 닦지도 못하잖아요, 먹물은. 새 조선의 대청소는 대청소? 시작됐다. 뉴 조선. 개혁개방의 새 조선. 제목은 평양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인데 이 영상을 만든 집단 이름이 새조선이라고 스스로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씨 일가의 이 추악한 흔적들을 대청소하겠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문구를 내걸죠. 저 영상이 촬영된 것은 평양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내부네요. 북한 내부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새조선이죠. 비석 같은 거는 뭐냐면 김일성이 다녀갔다던가 현지 지도를 했다는 전적지. 그런 전적지 그런 표시예요. 여기 금방 이제 김일성이 가서 김정은이 가서 이 연필을 쥐고 순실동 뭐 잘했어 하고 딱 사인하면 하나 해줘도 이 연필이 진짜 천년 기념을 되거든요. 현황 역사 기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에 가서 이 먹물을 뿌렸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먹물을 뿌린 사람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요. 그 집안 내놓고 뼈다귀집 뽑아가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액션은 조금 자제하셔야지. 방금 나 뭐 하나 뽑힌 것 같아. 내가 형 나 뭐 하나 뽑힌 것 같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북한에는 당해율적 용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헌법보다 상위권에 있는 초헌법적인 그런 규범과 원칙입니다. 이 원칙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초상화, 동상, 혁명사족비, 표식비 이런 것들을 결사옹위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사옹위라는 그 뜻이 목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말도 보게 되면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대사관 이사하다가 이제 뭐 초상화 하나 때문에 지금 잃어버려서 이제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종이장 한 장 때문에 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런 영상들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되게 이제 실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 어디 뭐 조선족들이 사는 집에서 한 건지 이런 걸 알 수도 없고 저런 영상도 보면은 뭐 비석을 이걸 새로 만들어서 뭐 어디서 조작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저 영상은 자세히 보면은 그 비석이 생긴 표식비 혁명 뭐 표식비 이게 생긴 지도 좀 오래된 이런 흔적이 나고 그다음에 그 조작됐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이 야외에서의 어떤 공개된 이런 부분들이 좀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메시지가 그 비디오에 담겨 있을 수도 있죠. 항상 세계적으로는 anti North Korea, prevent wrong, 그러니까 나쁜 일을 방지하는 이런 운동하는 이런 기관들이 항상 있지만 이 뉴 조선은 안에서 이 비디오를 보냈다면은 이 메시지는 우리는 외부에서도 지원이 있고 내부에서도 지원이 있다는 걸 그런 큰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내부의 영상이 외부로 나오려면 외부 조직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인사이드에서도 우리가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이걸 더 큰 메시지를 언더라이닝 하는 거죠. 이게 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보통 저런 거 혼자 찍으려면 바닥에 두는데 약간 높이는 맞춰져 있고 그럼 만약에 2인 이상이라면 와 이건 진짜 비밀을 지켜야 되는 조직이라는 건데. 북한은 산에 사람 많이 다녀요. 일단 첫째, 우리나라처럼 산에 사람이 없지 않고 대부분 산에 뭐 약초 뜯으러도 가고 나무 뜯으러도 가고 하기 때문에 또 저렇게 저기 비가 있으면 대부분 그 주변은 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유동인구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저걸 백주대낮에 했다면 혼자 있을 것 같진 않고 주변으로 이렇게 망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했다면 망을 보고 해서 돌을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꾹꾹새 소리를 내서 이제 망을 보고 있다 신호를 주니까 그때 이제 누군가는 찍고 누군가는 가서 먹물을 뿌리는 이게 조직 체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디 들르는 데마다 그런 초상화도 남기고 비석도 남기고 탑도 쌓고 그럼 그게 전국적으로 수십만 개는 있을 텐데. 엄청 많아요. 앞서서 얘기하잖아. 묘비보다 많아졌다고. 어떻게 다 지켜요, 목숨 걸고? 실제로 그게 돼요? 가능해요? 아니 이게 뭐 폭풍을 쳐서 훼손될 수도 있고 맞아. 비바람이 불 산불이 날 수도 있고. 북한의 전기 사정이 굉장히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긴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그 사택에는 전기를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동상을 비치는 이 전기 무조건 보장해야 되거든요. 연구실 사적지. 이걸 보장 못하게 되면 전기 보장 못한 군당 책임비서, 도당 책임비서 다 모가지 날아가야 돼요. 맞아요. 대학생들이 그 밑에 가서 공부해요. 공부하고. 동상 밑에 가서. 이제 몇몇 정보기관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정보기관에서는 북한 내에서 찍힌 영상을 보고 있어요. 조작 없는 진본 영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대단한 건 북한 정권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새 조선을 찾으러 들 거예요. 이게 영상에 공개된 게 5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떠한 국가의 정보기관의 첩보에서도 북한이 새 조선의 흔적을 찾거나 새 조선을 검거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북한이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새 조선들이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장담컨대 이 새 조선이라는 곳이 또 하나의 영상을 아마 곧 올릴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거 환장을 잃은 거죠. 그러네요. 그만큼 파격적인 영상이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있잖아요. 세조선이란 거, 저도 이제 이제 강령 선언문을 봤어요. 네네, 맞아요. 목표가 명확해요. 우리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 꼬라지가 된 것은 김씨 부자 세습 때문에 그렇다. 맞아. 김씨 세습 타도예요. 특히 지금 척결상 1호는 명확하게 김정은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눈여겨본 단어가 뭐냐면 청탁병탄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이거 중국 유교 말인데 청탁,
말던 발던 흐리던 병탁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성공한 구데타와 성공한 혁명은 나와 반대를 했어도 우린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이걸 파악하고 있어요. 어설프지 않다. 굉장히 어설프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식자층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텔리들이 이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니까. 새 조선. 뭐 이 로고라고 그래요? 뭐 CIA라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촌스러운 그게 아니야. 아까 그 우리 N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시그니처한 게 이 N자의 낙서들을 보면은 북한 엠베시에 이런 낙서를 하는 거죠. 오, 진짜구나. 저 N죠. 그 캐피탈 N은 그 뉴 조선의 N의 그 아이코닉한 시그니처고. 약간 옆으로 보면은 Z 같기도 하다. 조로처럼. 그렇죠. 아까 CIA처럼 하나 쓰고 하나 밑으로 또 썼네.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올린 건 J고 조선에 네. 이렇게 진짜네요. 왼쪽으로 간 건 뉴의 N이에요. 그렇게 해서 N을 만들었구나. N을 보면 딱 누가 봐도 거기서. 딱 N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아이코닉한 우리 뉴 조선을 다 이제 전파하는 거죠. 먹물을 이렇게 비석으로 던지는 그 심플한 영상보다는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게 우리는 인사이드 앤 아웃사이드의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크게 말해주는 거예요. 해외 한두 공간. 명, 두세 명이 모아서 야 우리 오늘 낙서하러 가자. 대사관에 이렇게 낙서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그 낙서에 보면은 No Three Kims, No 김정은 꼭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No Three Kims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김 씨의 세대를 우리가 반대하고 있고 또 현재 김정은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라인 메시지가 뚜렷하게 네. 자기가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썼던 여러 어떤 한자적 표현이라든지 여기서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한 어떤 민중봉기 형태의 밑에서의 형태라기보다는 그 쓰는 단어들이라든지 뭐 행동 강령을 만들고 하는 거로 봐서는 북한 내에 그래도 고위급 들의 어떤 뭐 선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들이 이제 세조선이라는 조직이 이제 앞서서 이제 김준 기자가 북한에서 촬영된 게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봐서는 분명한 어떤 근거나 이제 좀 증거가 나오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들이 이제 세조선 홈페이지 일명 홈페이지에 뭔가 하나를 올렸는데 문건이에요. 근데 북한 내부에 깊숙한 관계자, 북한 내부인이 아니면 획득할 수 없는 문서로 보이는 문서들을 올렸거든요. 경혜한 원수님께서 주최 2014년 1월 8일에 비준하여 주신 문건. 최근 식인 범죄 실태를 검토 분석한 인민보안부의 보고, 대책 보고 문건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끔찍한데 배급이 되지 않아서 굶주림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 일부가 결국 이제 가족의 어떤 인육을 먹거나 혹은 인육을 먹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범죄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보고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글씨체나 아니면 북한이 전형적으로 쓰는 보고서 어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북한 말. 예를 들어서 주체 몇 년을 쓴다는 건랄지. 아니 아무리 뭐 굶주림에 시달린다 해도 전 이것만큼은 지금 이 시점에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는 믿겨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에서 왔잖아요. 네네. 2097년도부터 탈북 시도해서 2007년도에 도착했거든요. 10년 만에. 없지 않은 소리예요. 계속 들렸댔어요, 시장에서. 제가 보건대는 북한 내부 문서와 형태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글씨체도 북한 내부에서 쓰는 그런 총봉체를 썼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것만 가지고 진위 여부를 무슨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 좀 한 가지 어설픈 게 뭐가 있냐면 첫 문장에 뭐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예, 근데 이게 뭐 북한의 국가 문건에는 정확히 조남이라는 소위 이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국가 그 문건의 그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걸 봐서는 조금 좀 어설프긴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의 기술은 느껴져요. 저도 이게 한 30년 넘게 이제 문건 가져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언론이든 뭐 연구기관 그러겠네. 하려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거에 아주 조잡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가짜라 그래도 A급 문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용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도 봤거나 이런 원본에 가까운 거를 보고 북한에 이런 거에 종사했거나 관여했던 사람이 만든 그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좀 결정적인 게 2014년 1월 8일인데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이에요. 근데 김정은이가 생일날 지금 뭐 식인 사태에 대한 뭐를 이렇게 굳이 비준해가지고 문건을 내렸을까 하는 거는 좀 석연치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문서가 지금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저희가 또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는 거는 기자가 취재를 거의 완벽하게 해가지고 거의 뭐 문건을 입수해가지고 그대로 했다. 그런다고 그걸 그대로 달달달달 있는 팩트를 다 넣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취재원이 그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몇 개의 팩트의 날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틀리게 넣습니다. 취지는 분명하게 뭐냐면 북한 내에서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약간 김정은과 좀 연관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문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엿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가짜는 상관없이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정보기관도 이거 진위 여부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미 공론화가 됐어요. 아, 북한에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시신을 먹는 거가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그 혁명을 얘기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퍼스트 펭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얼음 위에 있는 펭귄들이 다 이제 무서워서 못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하나가 용기가 나가지고 퍼스트 펭귄 뛰어 들어가면 와르르 다 뛰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근데 퍼스트 펭귄은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 범고래가 밑에 있을 때 밑에 고래가 있을 수도 있고 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지금 뉴조선이란 움직임이 뭐 진짜든 가짜든 그것이 상관없이 이 꽉 찬 기름 탱크에서 불을 탁 붙여주는 불시성식의 역할만 해주어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희망을 하는 거죠. 조선이 생긴 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졌다라고 보는 게 너무 맞겠죠? 그렇죠. 네. 이게 알려진 게 고작 3개월입니다. 그런데 영상이나 게시글 같은 걸 보면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문가적인 느낌이 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새 조선에게 일종의 멘토 같은 조직, 이 새 조선이 당당하게 이념과 사상을 따른다고 밝힌 이 조직이 바로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반북 단체인 자유조선입니다. 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엿새 전 괴한의 습격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영석 상무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누구야? 우리 안에까지 들어가서.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아. 네,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한겨울에. 성 변조도 안 하고. 네. 말레이시아 당국이 체포된 2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성을 오늘 오전 전격 석방했습니다. 이게 충격이었죠. 속이 시원하다.
대사관이라는 게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그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공간인데 그러면은 그 나라의 땅이란 말이에요. 네. 한국에 있어도 어느 나라의 대사관은 그 나라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빌딩을 투입한 게 아니고 그 나라를 그냥 들어간다는 거는 내부에 누군가 관계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소윤석이라는 저 같은 국에 있었거든요. 나와. 오케이. 가만 있어. 이 사건 이후에 저희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야, 너 괜찮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자기가 뭐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 죽을 기회밖에 없수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아무나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스페인 대사관에서 이걸 전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사업가인 쪽 가장을 하고 대사관에 자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걸 쭉 보고 감시 카메라로 보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제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친구한테서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이 하드 디스크를 100% 다 뗐대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져간 게 뭐냐면 변신 프로그램이 있는 그 컴퓨터를 가지고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변신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암호 체계. 암호, 아까처럼 그 난수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컴퓨터에 이제 앱으로 프로그램으로 장착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거든요. 만약 그런 게 이제 그 변신 프로그램이 있는 그 변신 컴퓨터가 없어지게 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북한 대사관들이 다 비상 걸립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사 대리를 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제가 변신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암호문을 이제 치야 됩니다. 근데 암호가 5번 이상 틀리게 되면 물리적으로 마멸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죠. 예, 그런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예, 이것만 잊어먹게 되면 큰일이거든요. 목숨을 예. 부지했네요. 북한이 크리스토퍼 한을 빨리 스페인으로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스페인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 뺏겠다 그러고 새 정부 세우겠다 그러고. 근데 고맙게도 또 국제사회는 이름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죽이고 싶겠죠. 아마 찍혔을 것 같아요. 예, 김정은에게 찍힌 건 이미 전에 찍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조선이 그 세계를 떠들썩했던 그런 첫 번째 사건은 따로 있거든요. 김종남이 암살된 직후에 그의 아들 김한솔이 이제 뭐 북한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SOS를 날리거든요. 그때 자유조선이 김한솔을 구출해냅니다. 예.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he became a dictator.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make things better. I also dream of unification.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똑똑하더라고요.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아까부터 당장 떠나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빕니다. 항상.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네, 그 자유조선이 사실은 그 전에 김정남에게 망명정부, 임시정부의 수장이 돼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경이 그건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이 딱 했는데 아직은 사실은 장남은 사실 김정남이거든. 그다음에 김정남은 너무 멀쩡한데 자기는 이제 폭군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북한을 갖다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당시에 완전히 경쟁자로 느껴지는 거죠. 정변이라도 일어나면은 김정남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암살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김한솔의 목숨을 이제 구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추측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 목표가 결국은 옛날에는 김정남 세워가지고 북한의 정변을 일으켜서 김정은 몰아내고 거기다 뭔가 이제 개혁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김정남 대신에 그의 아들이 김한솔을 내세워가지고 같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한솔도 김정남의 아들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김 패밀리의 일원인데 결국은 혈통을 바탕으로 한 세습 리더십을 또 이어가자는 거잖아요. 김한솔이 정말로 새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걸 바라는 걸까요? 제 생각에 북한에 정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경우에 잠깐 일시적이더라도 김한솔이 리더가 될 수는 있다고, 그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전혀 주민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리더로 나서는 것보다 그래도 백두 혈통이라는 그렇죠. 설득력이 있겠고 뭐 그리고 뭐 생긴 것도 잘생긴 것 같고 똑똑하고 소감형이다. 네, 그리고 뭐 바램으로서는 이제 해외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의 리더로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교육, 리더십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이더라도 이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뭐 세습의 신물이란 북한 주민들이 다시 김한솔을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군부에 의해서 추대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 주민들 자체가 지금 세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와야 된 이런 종국을 빨리 하루빨리 수습하고 이제 뭐 새로운 그런 안종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군부에서 추대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한솔을 내세우는 게 그 백두 혈통이라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워낙 그 백두 혈통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정통성으로 인식하는 습관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건 이른바 혈통에 의거한 통치에 대한 반발인데 그걸 위해서 또 다른 백두 혈통을 데려온다라는 건 사실 개연성이 좀 떨어지고 실제로 자유조선에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유조선 뭐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어떤 이 단체, 뭐 작은 규모지만 조직이 있다라는 거는 충격적인데 앞으로도 이런 게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과거의 예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실존했던 반북 단체가 북한에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 내부에 자유민주정당이 있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는 정당이요? 정당이 자유민주정당이요. 북한 당국이 이거를 홍보에 활용을 해요. 실제로 누군가가 자유민주정당을 창당하려고 했고 검거가 됐고 이건 처벌받았다라고 주민들에게 만약에 또 다른 시도를 하면은 이런 후과 결과가 난다는 그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교사?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는 과정에 알게된 10여 명의 불순 분자들과 국가 정보 분모를 꾸미면서 미추락이다가 인민의 위험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건 맞는 교사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건 아주 좋은 징조네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자기의 수령을 해치려고 날뛰는 무서운 혁명의 원수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해치게 하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장군 10명. 대단한 사람들이네. 초기 이제 수립 단계에서 발각이 됐고 이제 처형이 됐다는 건데. 그 영상을 보면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믿거든요. 저건 나오는 거고 저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단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헌법을 뭐 하고 한다 하더라도 독재 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때도 굉장히 많은 비합법 정당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생적으로 생긴 정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제법 뭡니까 강령도 좀 갖췄거든요. 근데 저 강령을 보면 굉장히 초보적이다. 비밀 조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나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상당히 초보적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체제는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방송을 딱 들어보니까 저희가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이분들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밟아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건데 어쨌든 해야 돼 뭔가를. 그런 식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함들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강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평양은 정말 그 4-5명당 한 골로 한 명꼴로 법이 뿌락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아마도 이제 중앙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지방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지방의 전조직과 같은 그런 자그마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그 자체가 아마 그만큼 북한 전역에 이런 비밀 결사 조직들이 좀 퍼져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벽에다가 타도, 뭐 김일성 타도 이거는 정말 목숨 내걸고 하는 거고 타도도 못 쓰고 트드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트드가 의미하는 건 북한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진짜? 김일성이 14살 때 1926년 10월 17일 날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기 위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트드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야, 그 트드면 좋은 의미로 수령님의 그런 걸 쓴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벽에 막 이렇게 피자국으로 써져 있다던가 변속관에 써져 있다거나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 김씨 일가를 타도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학생들 싹 다 불러놓고 타도를 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뭘 쓰라냐면 타도 쓰고 트드를 쓰고 김일성 타도까지 써보래요. 필적을 잡아내겠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쓰다가 연습하겠다. 그래서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떨죠. 써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막 그걸 무섭지. 다 써보라 하고 저죠.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서로 의심하는 사람들 또 써내라 그래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또 다 준비갖고 계속 끌려다니고 맞아요. 사상투쟁하고 맞아요. 안 그랬던 사람들이 다 이제 범인 위에서 나오는 거죠. 잡히는 거죠. 불만이 오히려 더 생기게 돼. 예. 제가 살고 있을 때 당시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명칭 자체도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권력자들, 주민들을 엄청 보살게 굴고 착취를 강하게 하고 위로는 엄청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암살도 하고 그리고 변사또 막 이런 사람들 같은 나쁜 예, 사람들 그렇죠. 찾아서 암살을 하고 또 뭐 집에 뭐 방화를 저지르고 예, 이런 일을 흔히 했거든요. 있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있어요. 네, 뭐 하다못해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어떤 누가 와서 어디서 보아하니 칼침을 맞아 죽었는데 칼을 맞은 것도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앞뒤에서 여러 명이 이어싸고 칼질을 했는데 상처도 깊지 않대. 상처가 일전이 넘지 않는데 근데 누구도 와서 말린 사람이 없고 간섭을 안 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바로 뭐라 하냐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런 놈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체제에 대한 불만. 분위기가 싹 바뀐 거지, 한마디로. 그렇지. 그러니까 주민들의 마음은 민심이 떠난 거예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현대판 홍일동이 있긴 있어. 그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홍길동 생각하겠다. 최근에요. 그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하는 그 외신 기사들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건강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면서 꼭 추가돼서 이렇게 붙는 게 불면증에 시달릴 것이다. 잠을 거의 못 자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뭐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몰리는 듯한 참 굉장한 어떤 불안 속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놔두면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까딱하면 오기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리설주, 주해까지 인민들에게 끌려가는 거 아닐까? 체제가 붕괴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김정은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7월 전승정 기념 열병식이 열렸는데 네. 김정은이 거기에 뭔가의 해법을 찾은 것 같은 영상들이 포착됐거든요. 일반적인 군부대가 아닌데요? 군견까지. 가지가지 한다. 미의 일심단결을 해치려는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형의 붉은 칼로 무자비하게 쳐갈길 소저의 의지 서리뻘치는 되어. 이야. 쇼단체 같다, 쇼단체 진짜.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세파트 막 단체로 오고 뭐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시위 진압 부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군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시위 진압용 특수부대 혹은 특수경찰의 목적으로 김정은이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안전성 종대 중에 일부로만 등장했고 군견 몇 마리 데리고 존재감 없이 열병식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앞에 방패를 들었고 헬멧을 들었고 인원도 커졌고 군견도 더 싸나운 맹기원들이 더 많아졌죠. 이름도 따로 소개됐어요.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 종대.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아 이거 시위 진압용 부대로 보인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부대의 위상이나 규모와 특성이 확연하게 확대되고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진짜로 뭐 저렇게까지 대규모 부대를 이끌지 않아도 충분히 북한에서는 시위가 일어날 수가 없는 환경인데 시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 봤어요, 한국에 와서. 대규모 시위는 없었더라도 김정은이 굉장히 뭔가 위협으로 느꼈던 사건은 북한 내부에서도 이 공개화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2년에 김정은이 이 문수거리 류경원을 현지 지도하러 가는 길에 향나무 아래에 탄창이 가득 찬 기관총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발견돼서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있었고요. 2015년은 김정은이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비행장 확장 공사 현장을 현지 지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안내소 천장에서 북한 광선에서 사용되는 폭발물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가 발견된 일도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 정보기관들이 추정하는 것은 김정은을 위해하려는 시도가 많게는 26번 있었다. 라는 집계와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정은이 최근 들어 부쩍 경호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일단은 경호하는 인원을 대폭 늘렸어요. 뭐 옛 소련 KGB 출신 인사 10여 명을 고용해서 호위사령부 훈련을 늘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장이 큽니다. 그리고 특수훈련을 받은 이 경호원들을 대동에서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서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됐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김정은 경호의 이제 특징은 주로 이제 테러, 위해 시도, 어떤 뭐 독단적인 불만에 의해 가지고 총으로 뭐 저격한다든가 이런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북한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장소에서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쇄적으로. 바로 해외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 강도 때문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월급의 80% 이상을 당국에 상납하면서 궁핍한 타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돈 안 주면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을 안 준 거예요, 돈을요. 임금 체불. 지금까지는 뭐 돈을 안 줘도 좀 참고 했다고 쳐도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는데 들고 일어나면서 당시 이제 북한에서 파견한 관리직 대표 감금하고 감시요원 감금하고 임금 체불된 거 다 갚을 때까지 우리는 이 농성을 안 풀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무력 시위를 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그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 수리까지 막았고, 이제 그 붙잡힌 인질 관리직 대표는 이제 폭행당해서 살해된 것까지 이제 알려지지만, 근데 일단은 팩트를 보면은 2,0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바로 북한 코앞에서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를 벌인 건 맞거든요. 이게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까지 소문이 안 날까? 전 난다고 봐요. 일단 직장에서 매일같이 자고 다음날 나가면 내일부터 3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1인당 10,000원씩 벌어서 3만 원 사회적까지로 바치세요. 거기서 그 당비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퍼치하는 거예요. 노장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한 40대 초반 정도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 먹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일하면 3만 원 주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용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젊은 애들이 다들 하나같이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여기저기서 설레설레 말이 나고 그러니까 조용 하면서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술 먹은 사람이니까 그걸 감정을 표출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멱살 주고 싸움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흔들고 이러는데 말리는 척하며 말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비서를 탄울러 가지고 당비서를 깔려가지고 엄청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 분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네네네. 그죠. 사실 뭐 혁명이라는 것도 시작되는 걸 보면 뭐 큰 대의라기보다는 사소한 문제 하나에 대한 불만이 이제 터져나가면서 다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 폭동까지 나게 되니까 사실 김정은 지배 체제에서는 굉장히 급했던 모양이에요. 나름대로 하나의 그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 카드가 바로 통일지우개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조국 통일에 대한 것들을 중요한 슬로건으로 걸었었는데 이제 우리 통일 안 한다. 우리 따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흔들리는 체제를 바로잡는데 왜 갑자기 통일이 나오고 그거를 없었던 일로 통일을 삭제하는 걸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통일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세습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큰 리스크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통일이? 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현재 북한보다 모든 면에서 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김정은은 뭐 자기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까? 또 자기 세습은 또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대통령을 선거하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뭐 세습을 받아들인다. 이건 가당치도 않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통일 그 자체가 득실 관계로 봤을 때도 완전히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은 우리의 족이다.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과거에 남한의 사정을 몰랐을 때는 이제 북한 체제에서 통일해야 된다, 남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러면 이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어떤 슬로건이었지만 그렇지. 이미 남한 사회를 다 알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믿겠냐고 도대체. 안 믿죠. 북한 사람들이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저희가 이제 농촌전투 나가잖아요. 대놓고 말해요. 야 제발 남조선 좀 우리 와서 좀 먹어줘라. 흡수해줘라. 나 이렇게 사는 거 이제 너무 지친다. 백성을 다 굶겨 죽이는 왕원에서 뭐하나. 그리고 21세기에 종신 대통령이 말이잖아. 먹어주래요 자기는. 남조선 국회 잘 산다는데 우리 좀 먹어주지. 난 식민지 될 자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뭐 동포끼리 식민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미군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미국이 먹어줘도 괜찮대요. 근데 이걸 김정은이 가만히 파악해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얘네 지금 와서 이거 먹어주라고 이렇게 대놓고 막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제부터는 그 체제의 부실성, 허약성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제는 일족대국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꿔놔야 되겠구나. 너희들이 좋아하는 마음, 동경하는 마음을 내가 적으로 바꿔줄게 이거예요. 최근에 북한 학 교수님들이 다 그랬어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이 계속해서 통일을 내세웠어요. 근데 대북 제재 해제가 실패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천명하면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렇게 된 바에 그냥 통일을 포기했다 하면서 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굉장히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김정은이 지금 통일 지우기를 얼마나 지금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게 북한 체제가 얼마나 지금 경직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노동당 통일전선부 폐지예요. 통일전선부 명칭을 뭐 10곡 이렇게 막 통일이란 자 들어있으니까 빼 이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뺐는데 사실 이 통일은 남북 통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통일 전선 전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좀 약하니까 비공산 세력과 좀 합쳐가지고 통일 전선을 해서 나중에 큰 일을 도모하자. 뭐 이런 차원의 어떤 전선 전술인데 그거를 통일자 들어갔다고 야 통일 빼 이러니까 빼고 또 밑에서는 누군가 노동당 통일전선부라든가 대남 전략가들이 김정은한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사실은 그 통일하고 통일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름이 똑같다고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래 너 똑똑하구나. 죽어라. 서늘한데 좀 갈래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문제가 그 조선학교가 조총련 산하잖아요. 거기는 통일을 빼면은 대외적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렇죠. 북한이 바로 조천련 그리고 뭐 산하 기관에 지침을 내렸네요. 뭐 열 몇 개 지침인데 핵심은 통일 관련된 언어, 단어, 노래, 행사, 미술품 뭐 다 없애라, 삭제하라, 수정하라. 그래서 완전히 동포사회 조천련 그 핵심 간부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동포들도 너무나도 큰 충격인 거죠. 왜냐면 통일이 핵심 가치였거든요. 그 조선학교 교육도 그렇고 조천련의 그 키워드가 맞아요. 민족교육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 그랬고 더 업처구니가 없는 거는 그거를 또 복종하는 조천련의 그 강부들 상부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 예, 그거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도 이제 총련 지인들 만나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총련 대부분의 국적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이에요. 조선. 예, 조선이요. 예. 조선이 국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인정 안 하고 언젠가는 통일이 될 조선이 나의 미래 국적이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총련 멤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정말 국적 없이 살아온 서러움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한반도 기도 쓰지 말라고 하고 교실에 있는 그 한반도 지도 전체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고 내년부터는 아마 교과서도 수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침 속에는 지금 당장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다면 그 통일과 관련된 모든 교과를 취급을 하지 말았어. 그래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왔고 더 놀라운 거는 조선학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한국의 그 어떤 단체와 인사과도 완전히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동포들은 수용을 못하는 거죠. 조선학교 학생들조차 절반 이상이 한국 국적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한국을 적국으로 가르친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의 정체성 혼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박향수 씨,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총련은 북한의 지령을 거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불만들이 조금씩 이제 학부모들이니 뭐니 튀어나오고 다들 그러면서 탈퇴하겠다 이런 바람이 불 수 있느냐? 그 밑에서는 이미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학교를 안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조천련 상부는 북한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밑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는 전혀 다른데 결국 현장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만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뭐 자주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위에서 간섭이 계속 있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인데 너무 저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참 오늘 이야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란 체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항상 경직되고 뭔가 좀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공고함 같은 이미지가 있었다라면 앞서 이야기한 뭐 새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들을 봤을 때 뭔가 진짜 변화가 임박한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북한에서 과연 이런 자생적인 단체들에 의해서 체제의 전복이 가능할까요? 과거 사례들을 딱 봤을 때 이게 있어요. 그 민중봉기가 실패한 사례가 있고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딱 공통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군부가 누구 편을 드냐예요. 군대가. 2011년도 이제 아랍의 봄에 이제 튀니지와 이제 이집트에서도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군부가 민중 편을 들었어요. 튀니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실패한 경우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89년도 6월 4일 날 중국에서 대규모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잖아요. 결정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민중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편을 들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봤을 때. 북한의 이제 민중 봉기에 있어가지고 북한 군부가
민중 편을 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억압받고 탄압받다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한번 들고 일어나보고 뭐든지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장마당 세대가 만약에 민중 봉기를 일어나면은 북한 사회가 바뀔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의 가능성을 보려면은 이 분석가 세계에서는 항상 그 전 히스토리를 항상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걸 분석하고 그렇죠. 사례를 봐야 되죠. Arab Spring, 아랍의 봄 그런 사례를 보면은 그런 dictatorship, authoritarian government 그런 정권을 민중 공기가 한 달 안에 그 23년의 그 어토리테인을 오버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 민중 공기가 되면서 또 그거의 영향을 시리아, 이집트, 튜니지아, 예멘 이런 미들 이스트에서도 전파됐단 말이죠. 그리고 전파되면은 그 이집트에서는 전 무바락 대통령도 거기는 18일 만에 그 거버먼트가 무너지고 리더가 자리를 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때도 중요한 공론장, 광장 또 미디어 역할이 있었잖아요. 바로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삽시간에 다 퍼져나갔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죽지 않는 이상은 아마 북한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핵을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유엔 대북 제재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경제난이 아마 심화될 겁니다. 이 몫이 아마 고스란히 그 피해가 다 주민들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도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형편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아마 뭐 큰 종당 무슨 단체 조직 이런 건 아니래도 비밀 결사 조직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아마 생겨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유에 대한 열망보다 배고픔이 그렇죠.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주민들, 탈북민 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게 조금 역량이 상실 부족이었고요. 또 해외 엘리트들이 했던 거는 그것과 좀 북한 실상과 좀 겉도는 이런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지금 약간 이제 결합해가는 느낌이 있고 시대의 흐름이 이제 북한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젊은 세대들, 외부 세계에 눈뜨고 있는 주민들 충분히 저는 자유조선, 새조선 이런 활동들이 날개를 달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조선, 새조선에서 타이밍을 맞춰서 뭔가를 한다면은 뭐 실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일단은 북한 요즘 한류 세대 애들은 일단은 누가 리더가 되든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리더면 된다. 내가 먹고 살만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 누가든 관계없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 도한, 어떠한 봉기가 일어날 수도 충분히 가능한 노릇이고요. 리더가 바뀔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탈북민 3만 5천 명이 와 있는데 그들의 가족들 뭐 적게 잡아서 한 25만 명, 30만 명으로 잡고 김정은 정권 때문에 피해봤던 이를 악물고 있는 아주 치를 갈고 있는 분들까지 잡고 거기다 대고 제일 큰 게 아까 16살짜리 애들 12년 교화형 먹일 때 그때 봤던 애들이 10년 군대를 갑니다. 그런 애들이 군인이 돼요. 그럼 이 군대가 진짜 유지가 잘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